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쓰면서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우리는 기가 인터넷 5G 세계 1위를 자랑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머리 위 550km 상공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통신 전쟁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인터넷이 좀 더 빨라진다는 수준의 뉴스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수만 개의 인공위성이 어떻게 우리 통신 3사의 목줄을 죄고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스타링크라는 우주 괴물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망이 쳐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성통신이라고 하면 아주 먼 미래 이야기나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나 쓰는 특수한 장비라고 생각했죠.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위성들은 지구에서 36,000km라는 말도 안 되게 먼 곳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한참이 걸리니 인터넷을 하려고 하면 속도가 처참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머스크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멀어서 느리다면 아주 가깝게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스타링크 위성들은 불과 550km 상공에 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조금 더 먼 거리죠. 이렇게 가까우니까 지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광통신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까이 있으면 위성 하나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아지거든요. 옛날 위성 3개면 지구 전체를 덮었는데 머스크의 방식으로는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이 무모하고 멍청해 보이는 도박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비웃었죠. 돈이 얼마나 들 줄 알고 저러냐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웃고 있습니까? 사실 이 우주 인터넷이라는 아이디어는 머스크가 처음이 아닙니다. 90년대에 모토로라가 이리듐이라는 프로젝트로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때도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파산이었어요. 왜냐고요? 위성 하나 쏘아 올리는 비용이 집 한 채 값이 아니라 빌딩 한 채 값이었거든요. 빌 게이트조차 텔레대식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했다가 50억 달러라는 거금을 날리고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미친 효율성이 나옵니다. 남들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로켓을 머스크는 다시 닦아서 또 씁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40분의 1로 줄여버린 거예요. 남들이 1kg 보내는데 4만 달러 쓸 때 머스크는 1000달러면 충분합니다. 이 경제적 혁명이 불가능해 보였던 우주 인터넷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힌 겁니다. 스페이스X의 펠콘 9 로켓은 이제 일종의 셔틀버스입니다. 아침마다 위성 60개씩 싣고 우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8,000개가 넘는 위성을 올렸고 목표는 42,000개입니다. 지구 전체를 빈틈없이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나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도 유튜브 4K 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5G 국가인데 굳이 그 비싼 위성 인터넷이 필요할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기지국 수가 압도적 1위예요. 집 밖으로 나가면 어디서든 빵빵 터지죠. 그래서 스타링크가 한국에 들어와도 당장은 우리 안방까지 들어오기 힘듭니다. 가격도 비싸고 속도도 우리가 쓰는 광램보다 느리니까요. 하지만 머스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의 안방이 아니라 우리 통신사가 포기한 사각지대를 먼저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바다와 하늘입니다. 거대한 화물선, 원양어선, 그리고 비행기 안, 이곳은 지금까지 통신의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상륙하면 이 시장은 통째로 머스크의 손에 넘어갑니다. SK텔레콤이나 KT가 해상기지국을 짓는 비용보다 스타링크 안테나 하나 다는 게 훨씬 싸고 빠르니까요. 더 무서운 건 2029년부터 시작될 6G 시대입니다. 6G의 핵심은 지상을 넘어 하늘까지 통신망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UAM, 이 녀석들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1초의 끊김도 없는 통신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빌딩 숲이나 산골짜기에서 지상기지국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우주의 위성기지국이 이들의 뇌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머스크는 이미 그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은 안보와 기술의 종속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가 지상통신망을 다 부셔버려도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덕분에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한마디에 통신이 끊기기도 했죠. 만약 미래에 우리나라 6G 시장을 스타링크가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나 머스크가 어떤 정치적 요구를 하며 통신을 끊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중국과 유럽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자체 위성망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요? 예산 3,200억 원, 머스크의 발가락 떼만큼도 안 되는 규모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입지가 중요하듯 미래통신 시장에서도 입지는 이제 지상이 아니라 우주에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미 가장 좋은 자리를 다 선점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경제권에 어떻게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생태계를 지킬 것인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우주까지 넓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빠른 인터넷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흥미진진하고도 무서운 우주전쟁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돈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